그러니까 뭔가 새롭고 뭔가 신기한 이런 것들이 뚝딱 나타나서 시장의 판도를 싹 바꾸는 그런 일이 사실은 이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산업에서는 많이 있어요. 화학 쪽, 정밀화학 쪽, 특히 배터리 쪽에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IHS 마켓 자료에 따르면은 2025년이면은 배터리 산업의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규모를 넘어선다는 거거든요. 그 넘어서면은 이제 당연히 이쪽에서 배터리 산업의 1등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어서는 게 당연한 거죠. 25년이니까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알아서 그런가 삼성 SDI도 요즘 되게 막 분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박차를 가하는 것 같은데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의 격차도 점점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 좀 좁힐 수는 있어도 간격을 영원히 극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폼팩터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파우치하고 원통형을 하고요. 이제 삼성 SDI는 원통형하고 각형을 하는데 각형은 앞으로 좀 사장될 것 같아요. 저희가 봐서는 원통형, 파우치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삼성 SDI는 절대로 파우치는 못 넘어올 거고요.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 보면은 파우치로 자동차를 만드는 게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다만 파우치로 만들었을 때는 자동차 회사들이 종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통형을 병행해서 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시용 원통형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저거를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 들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나중에 46 시리즈로 가더라도 삼성, LG 이렇게 두 회사를 놓고 서로 경쟁을 붙일 수가 있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사실 이제 완성체 업체에는 원통형이 구미가 당기는 거거든요. 네. 실제 품질은 파우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파우치를 LG가 제일 잘 만드니까 일단 파우치가 메인으로 가고 원통형이 뭐 반반이나 뭐 6대4나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50%는 LG하고 SK가 나눠 먹는 시장이고 나머지 50%를 LG하고 삼성이 나눠 먹는 시장이니까 그러면은 전체로 보면은 50, 50에서 여기 25, 25를 LG가 갖고 가니까 LG 시장 점유율이 50이 되고 여기 이제 SK가 파우치 쪽에서 25. 삼성이 25. 원통형에서 25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LG 화학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게 그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SDI만 해도 양극재를 에코프로 BM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LG그룹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LG 화학에서 양질을 받으니까. 네. 예. 하면서 LG에서 한 절반 정도 갖고 나머지는 이제 나눠주는 이런 형태로 가니까 이제 그거 말고도 다양한 형태, 지금 이제 LG화학에서 지금 신규로 시장 진출하려고 하는 게 양극재 말고 지금, 분리막도 지금 하려고 하고요. 동박도 하려고 하고 막 그렇거든요. 네. 예. 뭐 그런 형태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소재 기술이 결국은 이제 이 배터리 기술하고도 좀 연결되니까 소재를 잘 다루면 배터리도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그 기술적 장벽은 LG엔솔의 그 퀄리티를 SDI가 영영 극복을 못할 겁니다. 같은 회사 계열이니까 의사소통도 훨씬 잘 될 거고 긴밀하게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삼성 SDI는 이번 현장 행사에 보니까 일렉트릭 트럭. 그거 갖고 왔더라고요. 예. 근데 그 트럭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많이 필요하니까 배터리 개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게 이제 바로 요건데요. 네. 여기 2170이 28,000개가 들어가거든요. 와, 엄청 들어가는구나. 예. 모델 3가 이제 2170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게 4,300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 7배 되겠죠. 4728. 예, 7배 정도 들어가는 볼보 FH 트럭이고요. 이게 이제 제가 타봤거든요. 예, 타보니까 이 테슬라 세미 트럭하고는 달리 조수석도 있고 침대도 있더라. 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은 진짜 우리나라 여기도 진짜 문제가 완전 테슬라에 막 빠져갖고 테슬라 빠돌이들도 아니고 그때 이제 그 작년 한 11월 무렵에 그 세미트럭 테슬라 거 나왔을 때 그때 막 그것도 막 조명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거 완전 실패작이었거든요. 실제로는 이 삼성 SDI하고 저기 볼보가 원래 옛날부터 이게 트럭에서는 강자니까 볼보하고 하는 그 트럭 사업 저거는 지금 제대로 진척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면
요겁니다. 22년 10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삼성 SDI 배터리셀 공급받는 볼보그룹이 벨기에 겐트에 배터리 모듈 공장을 건설해서 저렇게 만들어갖고 저기 다니겠다는 거거든요. 완성품이란 말입니다. 네. 이거는. 근데 이에 비해 갖고 테슬라 세미트럭은 어떠냐면 이게 이제 테슬라 세미트럭 얘기인데 콜라를 실으면 160km를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이스 감자칩, 프리토레이 그런 감자칩을 실으면 684km를 간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거우니까요, 펩시는. 콜라는 무거워갖고 얼마 못 가고. 그 정도 무게 차이면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저게 완성품이 아닌 거죠, 사실. 예. 트럭 자체가, 트럭 자체가 배터리를 싣고 다니는 트럭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보시면은, 카링 TV라는 데서 제가 이제 갖고 온 그 자료고요. 무게하고 가격은 함구했다. 부끄러워서 말 못한 거예요. 더 증명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완성품이 아니라는 얘기고, 이거를 이제 누가 받아갔냐 하면은 이제 펩시코에서 받아갔거든요. 펩시코에서 이제 펩시콜라하고 저 레이스라는 과자만 두 가지 사업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오코넬 펩시코 부사장이 한 얘기가 탄산음료 등 무거운 화물을 실으면은 160km만 운송하고, 가벼운 프리토나 레이스 감자칩을 실으면은 684를 갈 예정이고, 충전 시간은 대략 한 35에서 45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충전 앞으로 큰 문제 될 거예요. 이 트럭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중간에 160km 가갖고 충전하는데 1시간씩 걸리면 짐은 언제 옮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부분도 빠른 속도로 좀 속도 자체를 좀 높이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거고. 다음 보시면 요게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이제 그 트럭을 별로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일단 세미 트럭이 슬리퍼 캡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자는 공간 그게 없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그게 없어서 이제 그 트럭들이 사보고 뭐 이런 차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앙에 있네요. 운전석이. 말이 됩니까? 차를 이따구로 만듭니까?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FH 트럭, 요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우리, 그냥 트럭이에요. 요 왼쪽에 이제 운전석이 있고, 오른쪽에 조수석이 있고, 요 뒤에 이렇게 침대가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어떻게 되냐면, 요 앞에 중앙운전석이 있고, 뒷자리에 조수석이 있어요. 그러면서 슬리퍼 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쌍욕을 먹었다더라고.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환상을 버리라니까. 환상을 버리라니까. 똑같은 사람이야. 일론 머스크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나랑 동갑이라니까. 자꾸 얘기하면 뭐 지방에 뭐 이사 나부랭이가 뭐 감히 위대하신 일론 머스크하고 맞짱을 뜨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걔는 나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저 동갑이고 하는데 내가 머스크한테 꿀릴 게 뭐 있냐고. 머스크 해봐야 뭐 회장 해봐야 뭐 저 테슬라 회장이 우리 회사 회장이냐고. 진짜 가짜 나갖고 내가. 우리나라 대표 이런 셀 기업들이 해외 유수 그 자동차 회사들하고 협력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SKO는 현대차 제네시스랑 뭐 전기차 모델 EGV70 뭐 이런 걸 전시했다고 하는데. 그 차는 그거는 잘 못 봤고요. 제가 이제 SK 부스에서 본 거는 이제 그거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 배터리를 전시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그 코발트 프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LFP 배터리. 그 LFP 배터리가 약간 좀 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LFP가 그 중국입니다. 네. 중국에서 많이 한다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LFP 배터리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만든다고. 맞아요. 예. NCM은 미분 적분이고 LFP는 더셈 뺄셈이라서 뚝딱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뚝딱해서 만들었다니까. 그렇구나. 예. 그런데 LFP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LFP가 중국 거보다 더 좋다는 거 아닙니까? LFP는 이제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점 하나가 뭐냐면은 겨울철에 그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여름에 300km 가다가 겨울철 되면은 150km밖에 못 가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춘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제 설날 같은 그때 이 중국 사람들이 전기시설 타고 고속도로에 나왔는데 정체되겠네요. 예, 150km밖에 안 가니까
주유소 그러니까 충전소에 줄을 막 서가지고 예. 그래갖고 또 충전하는데 10시간씩 기다리고 하고 난리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 가는 것만 며칠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아니 우리야 뭐 사실 저 서울에서 대구 500km인가? 뭐 서울 대구 아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니까 예. 그거 이제 뭐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530, 540 가니까 중간에 충전 안 하고도 갈 수 있는데 중국도 멀잖아요. 1000km, 2000km씩 가야 되는데 150km 가다가 중간에 또 충전하고 또 가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런데 이거는 이게 이제 효율이 겨울철에 떨어지는 게 대략 한 20%밖에 안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300이라도 여름에 300이면 이거는 겨울에 240일 가거든요. 240 가는 거하고 150 가는 거하고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잘 만든다니까요. 네. 또 이런 시장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배터리 회사들은 이제 아주 뛰어난 요리사입니다.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손님이 자꾸 라면 끓여달라고 메뉴에 라면 넣어달라고 자꾸 보채는 거예요. 라면 몸에 안 좋습니다. 제가 훨씬 더 맛있는 요리, 건강한 요리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몇 번 얘기해봤는데 단골이 계속 괴롭히니까 라면 좀 제발 해달라고. 알았다 그래 씨발 라면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명품 라면을 만들어주면 아니 명품은 아니고 라면 중에서도 이제 좀 더 맛있게 끓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굴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걸 갖고 또 LFP 막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중국 LFP가 이제 이게 가격이 싸니까 NCM 뭐 백날 해봐야 그래도 가격 싼 걸 어떻게 막 이런 얘기 하다가 팔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막 얘기 하다가 안 싸다고 내가 LFP 안 싸다고 고깃값을 정육집 주인이 알지 니가 뭘 아냐고. 우리가 정육집 주인 아닙니까? 우리가 양극재 싸고 배터리 만드는 회사니 우리가 정육집 주인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안 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만. 어쨌든 간에 이번 이렇게 해서 한국에 LFP를 만들어서 딱 내놓으니까 하는 얘기가 중국에 또 LFP를 더 싸게 만든대요 우리보다. 우리는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LFP로 가면 중국이 LFP는 더 싸게 만드니까 또 경쟁이 있을 거야 막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왜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차이나 2차전지 ETF 팔려고 그런 겁니다. 어떻게든 팔아야 되니까. 올해 초만 해도 엄청나게 팔았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다 물려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2차전지 샀던 사람들은 막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져서 막 난리 치고 있는데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지금 그 와중에 중국 1월 달에 차이나 2차전지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때 13,000원에다가 지금 11,200원 하거든요. 15%, 16%씩 지금 마이너스 나가고. 18,000원인가 거기까 갔다가 또 떨어져. 예, 제일 많이 갔을 때 2만 원 거의 근처까지 갔거든요. 예. 올 초에가 13,000원 했다니까요. 13,000원짜리 사갖고 지금 11,200원 하니까 얼마나 배 아프겠습니까? 그 얘기도 못해. 내가 맨날 차이나 2차전지 솔렉티브 이거 산 사람들 내가 매국노라고 막 얘기하고 다녀갖고 내가 손해봤는데 말도 못한다니까요. 말하면 아니 매국노냐 왜 그거 갖고 있냐 이런 소리 들으니까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고요.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해갖고 한국 2차전지로 갈아타세요. 답이 없어요 중국은.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거에 또 한 차원에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력이 있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기술 격차 부분이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초격차가 아니라 진입장벽이 낮다. 중국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 팔아먹기 위해 갖고 만든 말이에요. 그런 리가 있습니까? 고려청자 비색을 500년 동안 중국 애들이 흉내를 못 냈다니까요. 500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술력이 사실 그것도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끝난 얘기예요. 기술력이 중국이 낫냐 한국이 낫냐 이 얘기도 사실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IRA 법안이 통과돼 갖고 중국이 설령 우리보다 기술력이 더 뛰어나도 어차피 못 팔아요. 한국밖에 못 판다니까. 그것도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그걸 끝까지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는 결국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를 팔아야 되니까. 그거 하는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그 정성으로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를 갔겠습니다.
그 정성으로 여자를 꼬셨으면 김태희랑 결혼했겠어요. 진짜. 네. 네. 아 그러면은 요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 포드가 중국 업체 CATA라고 뭔가 뭐 기술 라이센스 방식에 뭔가 이렇게 우회하는 거, IRA를 우회해서 또 뭐 합작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도 이제 이거 CAT를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의 일환이고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얘기 자체가 공산당도 그렇게 썩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미국 그 정치권에서도 이거 되게 좀 하고 있어가지고 포드한테 몇 마디만 하더라고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IRA가 이제 사실 보면 그 세부 규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좀 또 무식한 여의도에서는 그냥 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중국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Foreign Entity of Concern은 이제 우려 집단, 우려 단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아니고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 특히 중국 공산당의 지배나 뒷배가 중국 공산당이라고 의심되는 그런 기업을 짚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회사가 바로 해당된 회사가 바로 CATL 닝더스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닝더스다이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도 IRA나 뭐 규정을 만들든지 세부 법률을 바꾸든지 세부 규정을 고치든지 해서라도 못 들어오게 할 가능성이 제가 봐서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배터리 업체나 그 다음에 특히 소재 업체들 이제 전구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회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예요. 그렇게 열어주기 위해 가지고 중국이라고 안 하고 Foreign Country of Concern이라고 안 하고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국 GM이 거린메이가 SK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하고 같이 합작해서 이제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지어가지고 하는 게 이제 그런 형태는 지금 열어준 거거든요. IRA 규정상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주요 이슈 뉴스가 삼성 SDI에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구체는 잊으십시오. 이거 그럼 뉴스는 잊으십시오. 제가 잊으라고 몇 번 자꾸 얘기하지 잊으십시오. 지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잊으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지난번에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참 사람들 진짜 이상하네. 잊으라고 하면 좀 잊지 자꾸 그거를. 그러니까 뭔가 새롭고 뭔가 신기한 이런 것들이 뚝딱 나타나서 시장의 판도를 싹 바꾸는 그런 일이 사실은 이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산업에서는 많이 있어요. 화학 쪽, 정밀화학 쪽, 특히 배터리 쪽에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갖고 삼성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때려잡고 1등으로 올라선다. 그러면은 이게 전고체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도요다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다가 갑자기 전고체를 딱 완성해갖고 갑자기 이제 글로벌 배터리 업계에 선두에 선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지난번에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영상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